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0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기류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의 1, 2, 3심 판결까지 받아서 그것도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지금 출소를 해서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무죄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이죠. 한명숙 전 총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그랬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옥살이, 이게 약간 억울하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또는 범죄가 될 가능성,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야 일반적인 얘기가 되지만 지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의미와 그 파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또 충분히 공감한다. 이게 다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밑에서 사실상 법원의 무슨 총무처 장관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격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그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라는 건 뭐냐? 우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사에,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 잘 기억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에서. 왜냐하면 검찰은 증거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불구속인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심을 거쳤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오간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한만호 씨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고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 여비서가 한만호 씨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한참 다퉜는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딱 제시한 게 있습니다. 한명숙 씨의 동생,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지불한 돈이 있는데, 그게 1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한만호 씨가 주었다는 그 돈임이 딱 입증이 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어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 거 아닙니까? 우선 본인이 안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의 여동생이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주었다는 그 돈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받은 거 명백하죠?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한만호 씨로부터 직접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돼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1, 2, 3심 다 똑같습니다.
1, 2, 3심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때도 대법관 전원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받은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유죄다 이래서 징역 2년을 확정했고 그로부터 구속 수감이 이제 수감이 돼서 2년 형기를 다 마치고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때 잘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이러면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1, 2, 3심에서 3심에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대법관 전원에 의해서 유죄다 이렇게 확정된 그 범죄자를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다음에는 그거는 범죄 혐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범죄입니다. 그 범죄자를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검찰 체계와 사법 체계를 모두 다 부정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것이다 해서 변호사인 문재인 대표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빚어졌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랬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얼마 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최근에 어느 여권 매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한명숙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이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다. 근데 그 비망록에 보면 자기는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하는 바람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비망록에 적혀 있다. 이런 거를 한 여권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걸 읽어본 모양인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때도 그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죄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 사법부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진성준 당선자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죠. 지난 18일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가 됐다. 역사를 바로잡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정신의 과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뒤집겠다 이거죠. 뒤집겠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한만호 씨가 썼다는 비망록 이게 처음 나온 얘기냐?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이미 제출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는데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망록은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로 제출이 돼서 법원이 그 판사들이 그걸 보고서도 유죄를 내린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 그 비망록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만호 씨가 자기가 검찰에 의해서 압박 수사를 받았다는 어떤 자기 하소연 같은 걸 거기다 써놨을 가능성이 더 많고 그거보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억 원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건네서 그것이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한테 들어가서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썼던 그 1억 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 한만호 씨의 비망록 정도는 무시돼도 된다 하는 게 대법관 전원의 판단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 자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 진성준 당선자는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게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근데 진성준 당선자는 새로운 증거 있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뭔가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다른 의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기화로 삼아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뒤집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검찰이 개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논리적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선 이 사건은 검찰이 뭐 수사를 잘못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옥살이를 한 게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그거에 관해서 법원이 1, 2, 3심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서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바로 잡혔겠죠. 그런데 이거와 검찰 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서 한명숙 전 총리가 옥살이를 했는데 그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원까지 다 그 3심제에 의한 법원까지 다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논리대로라면은 법조 개혁도 해야 되죠. 법조 개혁. 사법 개혁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잘못된 기소에 의한 거를 자기네들이 잘못 판단했으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전후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모순을 맡고 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헷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은 역시 무슨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그래서 이미 옥살이까지 마친 이 사건 전체를 뒤집게 하려고 하는 여권 전체에 어떤 공감대가 있나?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사건이 있죠.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닭갈비집의 사장이 뭐 불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뭐 불출석을 한 말하면 얼마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재판 지금 현재 불법인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반드시 끝냈어야 하는 일인데 특정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재판은 지금 불법인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늘어지고 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주심 판사가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김경수 재판도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2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보석으로 내주더니 이제는 재판을 질질 끌고 김경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김경수 재판에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 끝나버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까지도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글쎄요, 뭐 법원까지 뭐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의 계산법을 제가 뭐 감히 추단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리저리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뒤집기가 불가능하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177석에다 열린민주당 3석까지 하면 180석인데 180석을 이번 총선에서 얻었다고 해서 아마 여권에서 자신감을 얻었는가? 뭐 이런 좀 궁금증까지 들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든지 해도 된다. 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뭐 검찰의 학살 인사를 올 초에 2번에 걸쳐서 하고서도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의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그 본인들이 어떤 행동, 어떤 언행을 하든 간에 정치는 곧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쪽으로 몰아줬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방향인 것은 아니다. 그거는 황우나 대전 중구 당선자의 경우에도 그렇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완전히 끝난 사건 이것을 아마 뒤집게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말대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하여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게 뒤집기가 가능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이런 무모한 시도가 아무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총선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인지 저도 궁금해서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